투명 재질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불투명체 같은 경우는 컬러, 그리고 반사도, 표면의 거칠기 정도로 세팅을 간단하게 했었다면, 투명체 같은 경우는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좀 다양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빛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10호드에서 좀 개별적으로 세팅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그리 크게 복잡한 세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5가지의 빛의 현상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빛이 투과하는 성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는, 하지만 그런 투명한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건 더 이렇게 비닐처럼 투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은 반투명한 이런 느낌으로 재질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빛이 그 부피가 있는 투명체라면은 그 공간을 뚫고 지나가면서 굴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물인지 아크릴인지 유리인지에 따라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굴절률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물리적인 수치를 굴절률을 맞춰주면서 조금 더 그 물질에 근접한 굴절률 표현을 할 수 있는 세팅,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유리나 얼음처럼 이렇게 매끈한 표면, 수면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부 표면에도 이제 주변 환경을 반사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컬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좀 얇은 어떤 물체, 얇은 이런 투명체를 표현하는 컬러 표현 방법, 그리고 좀 부피가 있을 때 컬러를 표현하는 어떤 세팅 방법들이 약간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 물질들이 꽉 채워져 있는데 좀 불규칙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빛이 그 안쪽 공간에서 산란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어둡고 어떤 부분들은 좀 밝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랜덤한 어떤 부피에 의해서 톤의 차이가 나는 그 특히 역광을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인체에도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귓보이라든지 좀 얇은 콧등이라든지 그런 인체도 이렇게 역광을 강하게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혈액의 그 빨간 톤이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은 조금 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연산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팅도 약간은 까다롭고, 렌더링 방식도 렌더 세팅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스캐터링 요소는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그 앞에 설명드린 그 4가지 흡수 컬러라든지 반사, 굴절, 그리고 투과 정도의 세팅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5D에서 한번 보시면은 투명 재질을 연산하는 렌더링 시간이 불투명체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 세팅에서 조금 최적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 세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각 투명 재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렌더 세팅을 열어보시면 이 여러 가지 탭들 중에 이 옵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transparency, reflect, shadow라는 아이가 최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는 렌더링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런 요소들을 꺼서 조금 렌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 어, 리프렉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투명체 굴절을 세팅을 할 때 보시면은 레이 뎁스, 반사에서는 리플렉션 뎁스, 섀도우에서는 섀도우 뎁스라고 이렇게 뎁스라는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뎁스라는 용어의 의미는 이 빛을 시뮬레이션 할 때 표면을 음, 몇 단계까지 빛을 이제 추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시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좀 모호하니까, 이렇게 디폴트 값은 15였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개념 설명을 이제 이미지와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팅에서 저희가 지금 디퓨즈 재질을 투명 재질로 다시 바꿔주시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 타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렌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픽처 뷰어를 보시면은 레이뎁스 15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레이뎁스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레이뎁스가 15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얘를 투명한 물체를 한 번 앞면 그리고 뒷면 그 다음에 물체의 앞면 그리고 뒷면 또 그 다음 물체를 만나면 앞면 뒷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빛의 굴절을 추적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들을 다 뚫고 지나가면서 굴절을 계산하니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렌더 타임이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렌더 세팅에서 그런 레이 뎁스의 값을 좀 최적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4 정도의 값으로 낮추고 만약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다음 장 이미지인데 조금 느낌이 살짝 바뀌었죠. 뭔가 투명한 것 같기는 한데 왼쪽 파프리카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 큐브가 쌓여 있는 쪽 비주얼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겹쳐 있는 부분에 표현되는 굴절상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레이뎁스가 4였죠. 4로 줄였으니까 앞면 그리고 뒷면 뚫고 지나갔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겹쳐 있는 두 번째 큐브의 앞면, 뒷면. 그리고는 그 이상의 뎁스는 다음 단계까지는 추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뒤에 겹쳐 있는 영역에서의 굴절이 표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굴절을 하지 않고 이 1, 2, 3, 4단계까지만 굴절을 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수치를 또 2 정도로 한번 줄여보면 이 수치를 리프렉션 뎁스를 2로 줄여보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앞면 1번, 뒷면 2번 그리고 더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겹까지밖에는 굴절을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로 레이뎁스를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겹쳐있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 파프리카 보시면은 이 앞뒷면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단일 오브젝트에서도 이런 굴절상이 맺히는 모습들이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만약 단일 오브젝트에서 투명 표현을 할 경우 이렇게 겹치는 어떤 오브젝트의 구조가 아니라면 한 5 정도? 5 정도의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로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겹쳐 있는 구조에서는 약간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와 이렇게 모든 큐브가 다 겹쳐 있는 영역에만 굴절을 표현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차이를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5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5. 굴절 뎁스가 5일 때. 그러면은 하지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몰려 있는 파트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뭔가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일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한 5 정도 수치를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많이 겹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 렌더링을 하시면서 크게 어색하지 않은 뎁스 값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무작정 많은 수치를 주게 되면 그만큼 계산만 오래 돌아가기 때문에 비주얼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레이뎁스 값을 제한을 해주시면 됩니다. 렌더 타임을 보시면 디폴트 레이뎁스가 15로 되어 있을 때 한 43초 정도가 걸렸던 이미지가 제가 그걸 5로 낮춰줬을 때는 레이뎁스를 5로 낮춰줬을 때는 28초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렌더 타임이. 그래서 이 레이뎁스 값이 렌더링을 연산하는 시간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리플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체를 세팅을 하실 때에도
이 5번이라는 레이뎁스 값은 반사를 5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체와 반사체가 마주보고 있을 때는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 무한대로 반복이 되지만 이런 제한값을 주는 거죠. 렌더링을 무한대로 계속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반사 횟수를 리플렉션 뎁스로 잡아주는 거고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자 표현이 반사될 때 리플렉션 뎁스와는 별개로 이제 반사 그림자, 반사상에 맺히는 그림자 뎁스를 또 이렇게 제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투명 재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프렉션에 대한 레이 뎁스 개념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이런 렌더링 세팅에 의해서 렌더 타임이 결정이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이 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닫혀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닫힌 구조의 오브젝트일 경우에 이런 굴절 연산이 가장 정확하게 된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렌더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최적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디퓨즈로 놓고, 자, 그렇다면 이제 투과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를 얘기할 건데, 여기서 디퓨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저희가 얘를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채널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 투명하게 빠졌죠. 그래서 이 투과성에 대한 속성은 이 브라이트니스 값이에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값으로 이 100%라는 거는 100% 투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100% 투명한 상태라는 거는 그냥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니까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100%라는 값은 항상 CG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85 정도에서 한 97, 8 정도? 그러니까 완전 100%가 아닌 값. 지금 95 정도로 세팅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투명하지만 얘의 존재는 드러나게 되는 뭐 그런 비주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0%라는 값은 그렇게 좋은 값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과 얘를 만약에 한 50% 정도의 투과성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반투명한 이런 재질이 되겠죠. 약간 고스트 같기도 한데 요런 느낌으로 투과성은 이제 브라이트니스 값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뭐 간단하죠. 이 브라이트니스 값이 100%면 완전 투명, 0%면은 이제 완전 불투명이겠죠. 그래서 많이 투명한 정도를 표현하고 싶다면 한 100%가 아닌 좀 95에서 뭐 100 사이의 수치, 약간은 더 탁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90에서 한 85 정도 사이, 그 정도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가 없기 때문에 얘가 투명은 하지만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도 리플렉턴스 채널을 켜서 이제 주변 상을 반사시켜서 뭐 하이라이트도 맺히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리얼한 그런 반사 질감이 표현이 될 텐데요. 이 반사 모델을 일단은 반사상을 맺힐 수 있는 뭐 리플렉션, 레가시 모드로 놓고 뭐 이렇게 GGX나 백맨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값은 좀 매끈한 유리 표면이나 뭐 그런 질감 표현을 위해서 러프니스 값은 좀 많이 적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스트렝스는 95 정도로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투명하기도 하고 뭐 리플렉션도 맺히고 하이라이트도 맺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투명한 느낌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아직 굴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굴절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굴절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는 다시 트랜스페런스 채널에 가서 리프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리프렉션 1이라는 거는 어, 그냥
공기 상태, 대기 중인 상태를 말해요. 대기 중에서는 빛이 크게 굴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본값 1로 놓고, 이거보다 물이 뭐 1.33 정도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굴절률을 높여주게 되면 그 공간을 통과하면서 빛이 휘어지면서 굴절되는, 그러면서 저희가 보게 되는 왜곡된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굴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렌더링 시간도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까 레이뎁스 같은 경우에 조금 지금 단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까 레이뎁스가 기본 15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걸 좀 낮춰주시는 것도 렌더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요. 자, 굴절이 표현되니까 훨씬 더 유리 같은 느낌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굴절률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임의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리프렉션 프리셋이라고 해서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투명 물질들의 어떤 그런 프리셋 값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일 경우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경우에도 좀 굴절률이 높죠. 2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들에 대한 굴절률 프리셋 값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그런 투명체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 리스트가 없는 어떤 다른 특정 물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은 리프렉션 지금 노션 페이지에 스탠더드 머티리얼 채널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제가 굴절률 가이드 표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리프렉션 파트에 보시면 IOR이라고 했고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모든 굴절률들이 다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박스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굴절률. 이건 실제로 측정된 물리적인 수치입니다. 굴절 수치고, 정확한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주요 머티리얼 외의 것들을 찾고 싶으시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굴절률을 참고하셔서 그 수치를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슈퍼디에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굴절률을 참고표에서 표현하고 싶은 물질과 맞춰주시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굴절률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굴절을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굴절 같은 경우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맞춰주시고, 다만 이게 뭐 워터로 굴절률, 그러니까 리프렉션에서의 굴절률을 워터로 맞춰주셨으면 가급적이면 리플렉턴스에서 저희가 프레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레넬 설정을 해줄 때에도 리프렉션하고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워터 저희가 리플렉턴스에 있는 프레넬 반사 모델에서 프리셋을 이제 똑같이 워터로 맞춰주시면 저희가 투명 굴절, 리프렉션에 대한 굴절률과 정확하게 굴절 반사가 느낌이 일치하기 때문에 렌더를 했을 때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굴절 세팅과 반사 세팅에서의 프레넬 그 IOR 값을 인덱스 값을 굴절률 값을 다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가급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프레넬 반사 없이 굴절률 세팅만 했을 때랑 지금 굴절률도 워터로 놓고 반사도 워터로 놨을 때랑 이미지 표현되는 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요소만 맞춰주시는 거를 좀 신경 써 주시면 굴절에 대한 거는 크게 뭐 더 신경 쓰실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될 것들이 이제 컬러입니다. 컬러. 뭐 컬러 설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컬러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컬러를 컬러 채널로 표현하는 거는 크게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컬러 채널은 디퓨즈
표면 색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 색깔을 입히고 그걸 트랜스페런시에서 투명도를 떨어뜨려서 표현되는 색이기 때문에 그 투명 물질 자체의 색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색한 컬러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러 채널을 끄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페런시에서 저희가 반사해서 메탈 때 컬러를 껐던 것처럼 지금 투명 재질을 표현할 때도 컬러 채널을 아예 꺼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맑은 투명 물질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컬러를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때에는 그냥 트랜스페런스 채널 자체에도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렌더링 되는 걸 보시면은 아까 컬러 채널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맑은 느낌의 투명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트랜스페런시에 있는 컬러 채널에다가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일단은 조금 더 컬러 채널에 의해서 디퓨즈 표현에 의한 표면 컬러를 재현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맑은 느낌으로 이런 유리 질감 컬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투명 질감에 대한 컬러 표현. 당연히 그림자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단지 이런 컬러, 이제 트랜스페런스의 기본 컬러 값을 통해서 컬러를 설정하는 방식은 부피를 고려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은 부분과 이렇게 부피가 크게 두툼하게 있는 부분이 컬러가 표현되는 것들이 동일한 느낌으로 지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만약에 동일한 동일한 균일한 어떤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재질이라면 얇은 파트와 두꺼운 파트의 어떤 그 컬러가 쌓이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얇은 데들은 조금 더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두꺼운 데들은 훨씬 더 진한 컬러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어,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좀 연산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 컬러, 트랜스퍼런스의 기본 컬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 그냥 얇은 판 느낌의 그런 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스퍼런시 컬러로만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런 얇은 판 느낌의 재질 질감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트랜스페런시 컬러 채널만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부피가 있는 아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쪽 끝쪽 얇아지는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옅어지죠, 색감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피에 의한 톤 차이까지 만약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컬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얇은 판재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런시 컬러를 쓴다. 그리고 두꺼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파장을 흡수하는 그런 흡수 컬러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이 absorption 컬러라고 해서 어떤 파장의 컬러를 흡수해서 컬러를 표현할 건가 라고 해서 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피까지 고려를 해서 컬러를 재현을 해주게 되죠. 지금 렌더링을 하는 어떤 파트를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컬러가 거의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특정 파장을 흡수한다라는 개념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흡수력에 대한 또 범위 값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그런 absorption distance라고 해갖고 이 파장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리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이 더 그 공간 안에 갇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극단적으로 이 오브젝트 크기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파프리카의 그 사이즈 자체가 지금 7cm, 8cm, 한 10cm 내외의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흡수 컬러 범위 값을 디스턴스 값을 지금 보시면은
요 재질이었죠. 이 거리값을 한 3 정도 거리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진한 이런 색감이 표현되는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조금씩 컬러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보시면은 부피가 좀 있는 쪽은 컬러가 좀 진한 느낌으로 나오고, 저렇게 부피가 좀 얇은 쪽 파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흐릿하게 표현이 돼서 그 이런 부피감에 의한 컬러 표현이 훨씬 더 리얼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돼서 보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거리값을 줄여볼까요? 지금은 약간 좀 더 맹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 값으로 줄여서 다시 한번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진해졌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색의 밀도의 차이를 이런 거리값 세팅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흡수 컬러 설정을 해주실 때에는 이 흡수 거리를 세팅을 해서 훨씬 더 이 톤을 옅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거리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랜스페런스 채널의 컬러 값으로 설정을 할 경우는 이제 매우 얇은 오브젝트들, 뭐 창문이라든지 어쨌든 물의 표면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코팅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을 할 때는 이제 트랜스페런스의 컬러로만 설정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absorption 컬러, absorption distance 해가지고 파장이 흡수되는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컬러 표현을 해줘야 조금 더 실제와 같은 느낌의 투명 컬러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물질의 굴절률을 IOR 값을 세팅을 해줬다면 리플렉턴스에서 이런 프레넬 설정을 할 때에도 그런 같은 굴절률로 맞춰 주셔야 굴절과 반사의 느낌이 일치돼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들으신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한 번씩 옵션들을 만져 보시고요. 예제 파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다양하게 투명 질감 표현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